저희가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차한비라고 하고요. 객석에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눈빛을 보내주고 계셔서 얼른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인사. 안녕하세요. 영화 동행에서 수연 역을 맡은 이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의 상수형 맡은 황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행에서 연출을 맡은 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티나게 함성 소리 차이나게 우리 모두 공평하게 함성을 보내주길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잖아요. 저희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질문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찍느라 바쁘시겠지만 가끔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대신 여쭤보면서 진행할게요. 이게 여기 QR로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의자 앞에 보시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앞에 계신 패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좀 고민했는데요. 가장 쉬운 질문인 제목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나는 피아노를 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피아노에 이제 꿈을 좀 담아서 꿈을 버렸다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 마침표는 아무 의미 없는 마침표였나요? 그냥 제가 단호하게만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 거의 이 질문은 사실 동행 때문에 좀 시작한 질문이기도 한데 단편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목입니다. 동행. 이거 주변에서 좀 다른 걸로 고쳐봐라 이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쉽게 볼 수 없는 제목인가요? 동행을 검색하면 수백 수천 개가 나오거든요. 영화가 딱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은유적인 느낌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좀 계속 이 제목 저 제목 하다가 그래 영화를 어쨌든 영화의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을 되게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엔 들어서 동행 영화를 보기 전에 알 것 같잖아요. 뭐 같이 갈 것 같잖아요. 정말 동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제목이 많으니까 이걸 피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희 영화만 보고 영화랑 제일 어울릴 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편을 상영했고 3편의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나와주셨는데 사실 영화마다 담고 세 분이서 연기를 재미나게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트리오를 캐스팅하신 감독님의 그 과정도 궁금하고 배우님은 또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이런 거 같이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캐스팅이요. 전에 같이 이제 작품 활동을 했던 촬영 감독님의 소개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필하는 데 애를 썼고요.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 부탁했는데 이미지를 보고 사실 그 노래하고 뭐 기타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약간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개수는 그 소개를 받았어요. 또 다른 감독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선희 배우는 사실 이제 연기는 검증이 됐으나 자기는 기타를 칠 수 없다, 칠 줄 모른다, 어떻게 하냐, 난 연기는 그냥 하라면 하겠는데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잘 잡아보겠다, 안 나오게 티 안 나게 해보겠다 했는데 그래도 학원을 다니셔가지고 몇 기초 코드 정도를 이제 익히시고 근데 어쨌든 기타 때문에 좀 고생했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한 배우는 워낙에 좀 기타를 치시고 하셨어서 거기는 이제 오디션으로 했는데 사실은 인천 시립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시게 되면서 좀 편안하게 풀어졌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기타를 시작했는데 셋 다 거의 다 초보예요. 그러니까 4코드만 딱 주시겠다 해서 그 4코드만 한 달 동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촬영까지
선희 언니는 한 코드만 치시고 개순 언니는 아래만 계속 보고 치시고 저는 그냥 다 놨어요. 두 분이 워낙 평소에 절친한 사이라는 것은 유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는 그냥 단지 친하고 편하다고 해서 캐스팅을 제안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캐스팅 제안하셨는지도 궁금했고 배우님께서도 이거 그냥 친한 친구가 하자니까 하지라는 마음도 아니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마음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진지한 마음이었고요. 네, 일단 뭐를 하나 시작하면 그냥 허튼스러우는 안 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처음에 하고 있을 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같이 이제 커피숍에 있으면 거의 4-5시간씩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 파악도 하고 이제 캐릭터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잘 찍어야겠다라는 진지한 마음으로 전 임했습니다. 왜 캐스팅을 왜 하셨죠? 캐스팅한 이유가 제가 이제 작품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커피숍에서 7-8시간을 같이 있으니까 4-5시간에서 7-8시간까지 올라가는 이 친구 오늘도 그래도 좀 합쳐보면? 줄인 것 같은데 뭐 거의 반나절을 7시간이면 사람들이 놀래서 거의 지긋지긋하네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항상 있으니까 제 리딩을 같이 해줘요 항상. 근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너 연기 한번 진짜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잘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점점 리딩을 하면 할수록 더 연기가 너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작품하기 전에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야 여기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래서 센스가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너의 첫 번째 작품은 내가 하고 싶다. 굉장히 약간 삼국지 대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첫 번째 도원결이 작품은 느낌으로 지금 이게 잘못되든 안 되든 같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쓰자마자 시열 씨한테 제가 바로 이제 부탁을 했죠.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뚜루루루. 네.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역할은 홍채열 씨 말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치열님의 매력이 한껏 살아난. 네. 정말 저는 약간 그 헐링한 모습이 굉장히 이 영화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승윤 배우님도 좀 여쭤볼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제한적이고 또 혼자 간직한 사연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계속 유지하느라 좀 이제 그때 리딩할 때 선배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딩이 끝나고 그 눈에 약간 그 곰팡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좋다면서 배우님께요. 그래서 이 수연 역할을 할 때 정말 지독하시네요, 감독님. 곰팡이 그러니까 낀 눈.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표현을 잘못 들었어요. 여배우님한테 아니, 곰팡이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그게 마음에 왜냐면 기억이 와전된 거예요. 제가 곰돌이라고 했겠죠. 무슨 곰팡이에요? 곰돌이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너무 놀랬네. 그래서 배우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 친구 수연이를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쓰시고 만들어낸 맞아요. 캐릭터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 듣고 진짜 그걸 잘 표현해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곱씹으면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곰팡이 꽃 피듯이 이게 눈에 서려 있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곰팡이가 저는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어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카페에서 7-8시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영화 촬영 중이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이 갑자기 이제 휴차가 생기면서 캐스팅 촬영하기 일주일 전에 이승 배우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저는 이제 남녀 배우가 어떤 대화가 없어서 너무 힘든 캐릭터고 이 친구를 어떡하지? 어떻게 찾지 하다가 딱 오디션을 보고 입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대본 주면서 그냥 하자 바로 처음부터 그냥 하자고 했어요. 예, 느낌이 와서. 예. 근데 곰팡이라뇨. 아 진짜 그랬나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정확하고 절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이제 욕심이 났던 거였어요. 자, 좋은 의미였습니다. 아, 좋은 의미로. 예. 승윤이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네요. 그래서 2023년도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새로운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었는데 네, 곰팡이에 관해서는 두 분이 차차 풀어 나가시는 걸로 하고 그 남자 잡고 그 여자 곰팡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좋네요. 관객분들 질문도 조금씩 받아볼게요. 먼저 나는 피아노를 배웠다랑 싫다는 게 아니라 악기 및 가창 실력이 오디션 및 캐스팅의 결정적 조건이었을까요? 배우님들이 실제 다 연주 및 가창하신 거죠? 이런 질문이 왔는데 당혹스러운 질문이지만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은 피아노 배우가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상태여서 피아노를 못 쳐요. 제가 이 질문 읽는 순간 배우님의 표정이 아예 못 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이게 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 과정도 제가 캐스팅 되고 나서 준비 과정도 제가 학원을 막 다니고 막 이럴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냥 약간 좀 초반 쪽 이제 전체적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풀샷으로 찍을 때는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거는 맞추고 치고 대역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클로즈업은 이렇게 대역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결정적 조건이 아니었던 걸로. 싫다는 게 아니라 팀도 뭐 아까 살짝 들었지만 아니 저희는 사실 촬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9년도에 촬영해서 본업이 배우이신데 직접 주연을 해도 될 듯 싶은데 왜 황치열님을 섭외하셨나요? 라고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왜 섭외하셨어요? 왜 직접 안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캐릭터였고 이 작품을 처음 쓸 때 저는 아예 그냥 황치열 씨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의 수연이 어쨌든 이 걸어오는 이 일들이 제 아는 동생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우연히 넌 뭐가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외롭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혼자인 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내가 글로 써도 돼? 했더니 써도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일 수도 있는데 키다리 아저씨를 이 친구가 그 힘들었던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황치열 씨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쨌든 예술 중에 저는 음악이 제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음악을 했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당장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도 이상하지 않아.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치열 씨가 이 친구의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돼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썼기 때문에 제가 했었으면 이 느낌이 하나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 사실 말씀도 마무리가 되게 유쾌했는데 되게 그윽하게 진짜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황치열. 존경합니다. 배우님도 이런 거 리딩하고 시나리오 같이 검토하고 하면서 느끼셨어요?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한테 어떤 역할을 바라는구나 이런 거 좀 느끼셨어요? 시나리오 이제 쓰면서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문석 씨가 이제 수정 처음에 있는 대본을 봤던 거랑 또 한 달 뒤에랑 그 다음 달이랑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 또 나왔는데 또 마지막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는 많이 찍어봤지만 사실 대사가 있는 상대방과 뭔가 액션 리액션을 하는 이런 호흡은 저도 처음이라 뭐
좀 진지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보면서 같이 찍으면서 운석이가 굉장히 디렉션을 굉장히 잘 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훌륭한 디렉션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황채희 씨의 눈이 깊어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눈이 되게 갈등이 느껴지는 눈이거든요. 예, 곰팡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로 참.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어쨌든 식물성. 왜냐면 몸에 해롭지 않은. 굉장히 사랑 고백을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제일 저의 배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사랑 고백을 꽤 독창적으로 하시는 편이라는 걸 이렇게 잘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신인 배우 황치열이 어땠는지 이건 승윤 배우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인 배우와의 호흡 어떻게 느끼셨나요? 의지할 만한 파트너 배우였습니까? 네, 아주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내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힘을 받는 편이고 가만히 두 분은 계속 에너지를 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이 불편한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고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엄청 편안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 선배님 연기를 본 적이 없는 상태였는데 사실 너무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왜 이렇게 믿고 딱 맡기고 싶어 했는지를 알겠다. 이거를 현장에서는 더 느꼈었고요. 네, 아주 훌륭한 배우분이에요. 두 분이 눈도 깊으시고. 눈도 깊으시고 두 분이 또 진솔하게 연기해 주신 덕분에 안 그래도 그 오픈 채팅방에도 감독님 실화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걸 보니까 많이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3편 보면서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싶었던 게 눈의 공간, 영화가 주로 담는 공간이 참 눈에 가요? 실제로 제가 도서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쓰게 됐던 시나리오여서 도서관이 되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할 때 그 미로 같은 부분도 너무 좋고 좌우로 갇혀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해야 되는 이 주인공이 뭔가 꿈을 졌고 엄청 조용히 감독님 충청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애양심에서 로케이션을 정하신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그 수해 관련해서도 걱정 담아서 질문 같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일단 다 올로케 아산이었고요. 예, 제가 아산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내가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3회차에 지금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옆에서. 그게 아니라 굳이 홍보대사 얘기하는 굉장히 거기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거기가. 갑자기 주연 감독님 갑자기. 둘이 케미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아산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 촬영 엄마의 자리라는 그 영화 촬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차가 생겨서 그러면 아산에서 해야 되는데 하루에 12시씩 찍어야 되는 컨디션이어가지고 제가 잘 알아야 됐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 왜냐 제가 아산 출신이다 보니까 어디 놀, 어느 장소, 어디가 너무 이 영화에 적합한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로케이션을 제가 이제 로케이션 이제 찾아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산에 지금 있는 와중에 아산에서 수연의 어떤 마음을 왜냐면 수연이 이렇게 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의 어떤 좀 우울감을 넘어서 무기력까지 간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 이 친구를 뭔가 좀 이 친구 내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면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수도 있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함,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다산에서 올로케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넉넉한 풍경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내내 그게 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물을 보면서도. 그 아무래도 이 세 편의 영화가 되게 신기한 게 관객분들이 배우들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묻는 질문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사가 없는 역할이어서 그런 점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나도 지금은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뭐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찍어야 하는 씬 양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잠을 좀 잘 못 자고 거의 합숙 훈련 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 3일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길었으면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황철 배우님. 그렇죠. 이제 첫날 촬영 끝나고 이제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 5시에 다시 또 승윤이랑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세팅을 이제 또 메이크업을 받는 거였는데 첫날에는 그래도 조금 피곤한 느낌이 한 20% 정도였으면 둘째 날쯤 되니까 한 60% 70%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눈도 부어 있고 나중에 3일째 되니까 정말 무슨 좀비처럼 메이크업 받았던 기억이 나고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났던 장면이 승윤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자러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굉장히 특이한 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창문처럼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그 집을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여기 왜 창문이 있지? 창문도 없어요. 창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뚫려 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석이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제가 씻고 나왔을 때 이제 승윤이가 이렇게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이렇게 물거나 보고 뭘 그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가사 한번 써볼래요? 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프컷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안방을 이렇게 뚫려 있는 데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기타를 치면서 제가 이제 가사 써보라고 하면서 멜로디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애드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애드립이었어요. 그냥 그 대사도 애드립이었어요. 예. 편안하게. 음악이라는 게 막 편안하게. 진짜요? 생각하지 말고 손이 가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드립을 하고 컷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능청스럽더라고요. 계속 컷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음악을 했던 사람은 그 음악을 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홍채열 씨의 어떤 진정성이 담긴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알아서 잘라서 쓸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좀 준비가 돼 있었던 연습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그 데미안 라이즈의 이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을 이렇게 막 치고 있으면 옆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나레이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막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그 장면에.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처음 질문을 들어가서 너무 멀리 왔어 우리가. 그래서 알아서 돌아가 주시다니 예, 감사하네요. 아니면 저는 진짜 미안했던 게 첫째 날에 엔딩 씬을 찍었어요 채열 씨가. 아 진짜. 예, 왜냐면 이렇게 좀 로케이션 그쵸. 섭외 시간,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 컨디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찍기 순서대로 어렵죠. 찍기 힘들어서 첫날에 엔딩 씬을 찍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예,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게 이제 어쨌든 그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 캐릭터는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벽하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끝으로 가든 뭐 시작으로 가든 전혀 뭐 문제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챌린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영화 촬영하다가 중간에 휴차가 났을 때 연출을 하신 거니까 사실 그 배우에서 감독, 감독에서 배우 이 모드 전환을 빨리빨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이것도 잠깐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연출을 시작하게 됐던 게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큰 역할을 맡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긴 호흡으로 어떤 캐릭터를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인물을 내가 집요하게 한번 훈련을 하자.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제 제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이제 쓰게 되고 그렇게 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출 배우의 어떤 포지션의 어떤 다른 장르가 아니라 저는 너무 연기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시야가 좁았다면 좀 제가 연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본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글을 보고 이 글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너무 명확해지고 저한테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도 제가 연출가가 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연출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조금이라도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제가 이제 좀 훈련을 계속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다르고 그러진 않는데 로케이션 섭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음은석 감독님 혹시 다음 작품도 황치열 배우님일까요? 이렇게 너는 내 운명처럼 지금 거의 이정재와 정우성의 사랑처럼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지금 지금 하나 단편 써놓은 게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장편 하나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 좀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웃긴 게 글을 쓰다 보면 그 캐릭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게 되니까 좀 제가 지금 쓰고 완성은 되지 않는데 저 치열 씨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말고 정말 르와르로 한번 눈에 진짜 무서운 게 있거든요. 죄송해요. 저 기염상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장편으로 하게 되면 좀 하고 싶어요. 두 배우님의 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정리 일목요연하게.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곰팡이도 있고. 감독님도 저희 둘 한번 써주십시오. 좋네요. 네네네. 네, 많은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보셨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얼른 끼세요. 저희 시간이 후루룩 가가지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왔네요. 이 질문은 한번 해볼까요? 싫다는 게 아니라의 남편 역할 맡으신 배우님이 너무 얄미운 연기가 좋았고, 그렇죠. 실제 모습에 실제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으십니다. 친절하시고, 근데 그 속은 알 수가 없죠.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 인사 나누기 전에 저는 최근에 감독님들, 배우님들 작업 중인 작품이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관심사가 뭘까? 이런 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저는 네, 재열 배우님. 저는 이제 앨범이 나와서 타이페이에서 콘서트 있을 예정이라 콘서트 이제 합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건강이 최고니까요. 항상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뮤지컬 드림아이 하고 있는데 내일 막공이에요. 내일 막공이고 지금 드라마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올해는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이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꽉 차게 보낼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편 이거 작품 다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단편 다시 찍을 생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시네요, 감독님. 저는 스케줄 제 이게 매니저 동생이 알 텐데
BTS 정도 보시면 돼요. 예. 저는 사실 오늘 진짜 감동했거든요. 아니면 동행에 세 분이 다 같이 오신다고 하셔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창 뮤지컬 아직 막공이 안 된 상태인데 막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세 분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댄스 크루처럼 이렇게 옷까지 입고 와주셔서 굉장히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저희 짠 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게 필름 다윈 백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약간 사회생활 짬바가 느껴지는 대목이 정말 신경도 많이 맞아요. 써주시고 그다음에 와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영화제가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영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영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드립니다. 좋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 기획장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 일요일까지 열리니까 다른 회차도 관심 갖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한마디씩 인사를 나누면서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이거 끝에서부터 이번엔 돌아와 볼까요? 네. 아무쪼록 이제 더위가 이제 너무 덥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 정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요새 날씨가 좀 짓궂은데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짚는 거랑 되게 힘들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도. 네네. 아무튼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 날씨가 좀 힘들지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잘 뵙겠네요. 네, 미희 배우님. 왜냐면 이게 끝으로 올수록 힘들어지는 게 마지막 네. 인사거든요. 앞에서 이제 재료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상업 영화도 좋지만 저희 독립 영화 단편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소문내 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영 감독님.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서 쳐가가지고 어쨌든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지부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른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어른분들이 와주셔서 아니 성인 와주셔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고 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